자, 이번 세션에서는 오피스 아웃룩 201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여러분들 그 제 세션을 통해서 오피스 프로페셔널 플러스 2010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아웃룩 프로필 설정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웃룩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오피스 아웃룩 2010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프로필이 로드가 되겠지요. 자, 아웃룩이 열리게 되면 지금처럼 기본적으로는 4개 정도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일 왼쪽 창에는 여러분 사서함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기본 사서함 플러스 보관 사서함까지 보이네요. 자, 보관 사서함은 관리자가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창에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메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제목, 보낸 사람, 시간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창에는 메일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메일 내용은 저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게끔 했는데요. 보기 메뉴를 누르시고 읽기 창에 아래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저는 데모 편의상 읽기 창을 오른쪽으로 나오게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오른쪽 창에는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신 약속이나 일정,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에 링크와 연동된 여러분들의 연락처 정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보관 사서함은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지난번 여러분들 세션을 통해서 오피스 365 관리자 포탈에서 익스체인지 온라인 관리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웃룩닷컴으로 연결이 되실 거고요. 자, 관리자 포털에 여러분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온을 하셔야만 하겠죠. 사서함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관 사서함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쭉 내려오게 되면 지금 이제 보관 사서함이 설정된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그냥 일반 사서함과는 좀 다르지요. 자, 보관 사서함 된 설정의 세부 정보를 한번 눌러보죠. 참고로 이 보관 사서함을 사용하시려면 익스체인지 온라인 플랜 2를 구매를 하셔야 되죠. 이 보관 사서함은 또 사서함의 용량이 거의 무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제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본 설정은 사용 안함인데 저처럼 이렇게 사용으로 바꾸시게 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대략 동기화 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웃룩에 이렇게 보관 사서함이 나타납니다. 물론 OWA 즉 아웃룩 웹메일에서도 보관 사서함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관 사서함이 만들어지면 간단히 데모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관 사서함에 우클릭을 하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지요. 정보성 메일이라고 하나 할까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사서함은 사이즈 즉 크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별도 이제 백업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신 메일을 뭐 제 경우에는 이제 정보 지원 중소기업 무료 교육이라는 메일을 받았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괜찮은 참 정보를 갖고 있는 메일입니다. 따로 이제 보관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으신 거죠. 이제 보관 사서함으로 드래그 앤 드랍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게 되면 익스체인지 온라인 보관 사서함으로 해당 메일이 옮겨가게 되죠.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옮겨가신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관 사서함을 사용하고요. 조금 더 이제 고급적으로는 이제 규칙 마법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옮겨가게끔도 구성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 아웃룩 메일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메일을 받고 다른 사람들 팀원들하고 메일을 전달하고 회신하고 하다 보면
기본 보기 메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보기 메뉴에 대화로 표시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를 제가 체크 해제하고 모든 폴더에 대해서 일단 적용을 하나 해 놓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받은 메일이 하나가 있네요.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 강좌라는 메일이 있고요. 얘를 이제 회신을 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보낸 메일이네요. 그 다음에 이수정 씨로부터 또 회신을 했고요. 가만 보시게 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 강좌라고 하는 제목의 동일한 메일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메일을 하나 받아놓고 그 메일이 중요한 업무성 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원들 또는 외부 사용자들하고 메일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주고받은 메일에 대해서 자, 대화로 보기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뭐 이 폴더만 하실 수도 있고요. 모든 폴더에 대해서 저는 적용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 강좌라는 메일 제목으로 메일이 이렇게 그룹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당 제목의 메일을 내가 언제 받아서 언제 회신을 했고 어떤 친구로부터 또 회신이 왔다. 이러한 것들을 마치 우리 인터넷 그 게시판 댓글 형태, 보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용한 팁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일을 일단 작성하는 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빈 공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일 작성창이 뜨고요. 또는 컨트롤 플러스 N키를 누르시게 되면 역시 메일 작성창이 뜹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웃룩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사용자라고 가정하고요. 자, 홈 메뉴에 가시게 되면 새 전자메일이 있습니다. 자, 새 전자메일을 클릭을 해보죠. 클릭하게 되면 메일 작성창이 뜨고요. 이름이나 전자메일 주소를 아신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잘 모른다라면 받는 사람을 눌러보시게 되면 주소록이 나타납니다. 자, 주소록에다가 이수정씨에다가 받는 사람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김학철이라는 사용자는 참조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참조에다가 한 사람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때 또 조직도 그 주소록을 누르지 마시고 이름을 알고 있다라면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시고 송원석 그리고 또 예전에 입력했던 정보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했던 사용자 이름하고 전자메일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요. 자, 제목에다가 오피스 365 속에서 필요라고 하시고요. 바디에다가 하고 메일을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뭐 메일을 주고받는 거는 아주 뭐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던 메일이랑 별반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을 하나 보냈었고요. 제가 아까 보냈을 때 이수정 씨에게 오피스 365 소개서를 부탁한다라고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수정 씨 PC로 로그인을 한번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수정 씨가 메일을 받았네요. 댄으로부터 소개서를 부탁해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 아웃룩이 단순히 그 메일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정 연락처 등과 같이 통합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게 자, 메일을 받았죠. 해당 메일을 가지고 그 홈 폴더에 보시게 되면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모임의 회신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해당 메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모임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사용자들한테 받는 사람이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누른 이유는 아까 댄이 수정 씨에게 오피스 365 소개서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씨가 해당 메일을 받아보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자료만 전달할 게 아니라 우리 댄에게 오프라인 미팅 요청을 해서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한번 해주고 싶은 거죠. 그 모임에 요청을 해서 간단히 댄 팀장님 소개서를
첨부하오며 어, 미팅을 통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는 회의실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회의실을 클릭해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관리자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회의실 사서함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제안서 작성 회의실이 있고 뭐 회의실 1이 있네요. 저는 이제 회의실 1을 우리가 사용할 회의실로 잡았다라고 가정할게요. 아웃룩 사서함을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회의실하고 1대1로 매핑을 시켜 놓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적당한 내용을 적으시고 이제 시간을 정하시면 되겠죠. 자,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받는 사람에다가 박댄, 김학철, 송원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송원석 이분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댄한테 그 모임 요청 메일이 갈 거고요. 자, 댄의 PC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받은 편지함에 오피스 365 소개서로 되어 있는 메일이 하나 왔고요. 해당 메일을 열어보면 뭐 내용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해당 미팅 요청에 대해서 수락할 건지 미정 또는 거절로 답할 건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또는 해당 시간에 여러분 그 댄이 만약에 일정이 있다라면 다른 시간을 또 제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일단은 지금 답장 보내기 해서 댄의 그 수정 시에 미팅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락을 했고요. 자, 다시 이제 수정시 PC에 가보게 되면 좀 이따가 일단 메일이 오겠죠. 해당 메일을 받아보게 되면 오피스 365 소개 필요에 대해서 댄이 모임을 수락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락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일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해당 일정의 보기를 자세히 표시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일정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해당 일정을 누르시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게 되면 해당 일정에 포함된 사용자들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응답 추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응답 추적 상태를 보도록 하게 되면 이수정 씨가 모임 이끌리고 그 다음에 댄이 참석자인데요. 댄은 지금 수락을 한 상태고 선택으로 들어간 김학철이라는 사용자는 아직 수락 응답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회의를 하느냐? 회의실 1에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정 탭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얘기하다가 일정까지 건너왔네요. 메일과 일정이 역시 타이트하게 아웃룩을 통해서 잘 연동되는 모습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자, 일정을 다시 지금 이제 댄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일정을 누르시고 일정의 보기를 자세히 보기로 저는 해놓겠습니다. 아까 수정씨가 보낸 일정에 대해서 댄이 수락을 했기 때문에 댄의 일정은 자동으로 본인이 약속 일정을 만들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일정이 만들어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24일 날 교육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피스 365 교육이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저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약속입니다. 나만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또다시 일정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새 약속이 아니라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새 약속을 만든 것이고요. 새 모임이라고 하는 걸 만드실 수 있죠. 물론 아까 이수정 씨가
메일을 받은 다음에 모임 요청을 했던 거와 흡사한 방법입니다. 자, 그걸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 모임. 그래서 25일을 찍고 새 모임을 누르시게 되면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받는 사람에다가 자, 필수 참석자 김윤지 필수 선택으로 김학철 송원석 넣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은 오피스 365 제목을 이렇게 할까요? 세일즈 활성화 방안 미팅이라고 하고요. 회의실을 딱 누르죠. 그러면 회의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빈 회의실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은 10시부터 11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이제 바디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만드는 거, 약속은 나만의 약속인 거고요. 모이면 여러 사람들하고 별도의 오프라인 미팅 룸을 통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미팅 유형이 온라인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라인 모임은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링크 2010의 추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링크 2010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란 거죠. 링크에 대한 기능은 제가 다음 세션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내려놓고 새 온라인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26일을 클릭해 놓은 다음에 새 온라인 모임. 자, 온라인 모임을 하게 되면 아까 일반 모임이랑 다른 게 온라인 모임의 그 URL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에 대한 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역시 받는 사람에다가 자, 이번에는 선택에다가는 이수정씨로 이렇게 넣어놓고요. 자, 온라인 모임은 자동으로 위치가 온라인 모임으로 만들어지고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우리 이제 출근하기 전에 보통 이제 오프라인 모임 회사 회의실에서 많이 하시는데 링크와 같은 그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툴 툴이 있게 되면 링크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굳이 회사에 와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된다라면 미팅을 통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요. 그 링크에 대한 기능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리 한번 눌러 볼게요. 해당 이 링크를 이렇게 눌러 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링크닷컴으로 연결이 되고요. 사용자 PC에 그 모임 참가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로 링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링크에 음성과 화상을 통해서 온라인 미팅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 회의를 시작하는 지금 그래서 이제 링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일반 미팅처럼 바디를 작성하시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지요. 아, 제목을 안 달았네요. 오피스 365 프로모션 온라인 미팅이라고 하고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미팅 요청인데 하나는 제가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았네요. 예. 하나는 오프라인 그 미팅 룸에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온라인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오전 26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시간이 수정됐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한테 또 업데이트를 보내게 되면 그 상대방 사용자의 일정도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팁은 좀 구별을 하고 싶어요. 다 오피스 365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요. 요거 이제 오피스 365 소개를 누르신 다음에 범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색깔을 좀 바꿔 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노란색 범주, 그 다음에 얘는 범주에 파란색 범주, 얘는 범주에 녹색 범주,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범주에 대해서는 다른 속성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피스 365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우클릭 하시고, 지금 범주가 기본적으로 색깔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모든 범주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추가 필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새 필드에다가 예를 들자면 교육이라고 한번 할까요? 교육은 색깔을 진한 자주, 교육은 이걸로 할까요? 검정.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색깔이 바뀌죠. 자, 예를 들자면 실제 이제 오피스 365 교육이 요 일정이었죠. 요거 우클릭을 하시고 범주를 누르게 되면 좀 전에 설정했던 범주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색깔만 보고 이 일정은 교육이구나, 아니면 일반 미팅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바로바로 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팀 내 또는 팀 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상대방의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웃룩에는 일정 공유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일정 공유가 있고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작업 방식이 내 일정을 상대방한테 먼저 공유를 해주고요. 상대방이 일정 공유 요청 메일을 받고 나서 상대방도 내 일정을 공유해 주겠다라고 허락을 해주게 되면 쌍방 간의 일정 공유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정을 누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일정 공유가 있죠. 자, 일정 공유를 누른 다음에 받는 사람, 이 내 일정을 누구한테 공유를 해줄 것이냐라는 뜻이 되겠죠. 저는 이수정 씨에게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을 공유하실 때는요, 어, 그 세부 정보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는 내 일정을 공유할 때 상대방이 봤을 때 약속 있음, 없음 정도로만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간략하게, 즉 이 경우에는 일정 항목에 그 일정에 대한 제목하고 시간이 나오고요. 그다음 아주 자세하게 누르게 되면은 그 일정의 상세 내용, 즉 바디에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내용까지 표시가 됩니다. 저는 일단 수정 씨한테는 아주 자세한 일정 공유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일정을 공유를 해주면서 거꾸로 받는 사람, 즉 수정 씨의 일정을 볼 수 있도록끔 이 메일을 통해서 같이 요청을 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Yes 누르게 되면 메일로 일정 공유 요청이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정 씨한테 가볼게요. 자, 수정 씨 PC에 와 보니까 박댄이라는 사용자가 메일을 그 일정 공유 요청을 했네요. 이미 댄은 수정 씨한테 메일 그 일정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 일정 열기를 누르게 되면 한번 눌러 볼게요. 댄의 일정을 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요 일정은 그 수정 씨의 일정이고요. 요 일정은 댄의 일정입니다. 자, 보기를 화면이 좀 작지만 자세히 표시를 해보게 되면 상대방의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댄이 그 자세히 표시로 해갖고 일정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댄의 일정의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일정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메일로 가서 댄이 일정을 공유를 해주면서 거꾸로 수정 씨한테도 일정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죠. 그 요청에 대해서 내가 허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댄이 일정을 공유해 줬는데 거부하기는 좀 그렇죠. 자, 허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허용을 할 때 댄한테는 수정 씨가
이번에는 간략하게만 한번 일정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즉 제목하고 시간만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내기 yes 하면 댄한테 수정시 일정 허용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댄한테 와보면 댄이 일정을 허용을 했고요. 수정시에 일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방금처럼 일정이 이렇게 열리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월보기로 보면 이 수정시의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 변경 내용이 적용을 하고 있네요. 이 수정시의 일정이 다 나타나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수정시의 일정을 보게 되면 수정시의 일정하고 대인의 일정을 보실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일정이 있을 때는 보기 메뉴에 그 이중 차트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팀원들의 전체 일정을 하나의 달력으로 보고 싶다거나 팀장님, 팀원들 관계 속에서 팀장님의 일정이 나랑 중복되는지 뭐 그렇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실 때는 이 이중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4월 달에 일정, 내 일정과 대내 일정들이 다 한꺼번에 오버래핑 되어 갖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이중 차트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아웃룩에서 메일과 일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웹메일에 대해서 오피스 아웃룩 웹 액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포탈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댄으로 오피스 365 포탈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요. 자, 아웃룩 링크가 있네요. 아웃룩을 눌러보시게 되면 댄 443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이 메일을 보시게 되면 창이 그 얘는 사서함 그 다음에 보관 사서함 같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메일의 제목 보낸 사람 그 다음에 해당 메일의 대화형으로 보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게 나타나죠. 댓글 형태로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 게시판처럼 메일 내용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방 사용자의 링크의 상태 정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한번 볼까요? 일정을 보시게 되면 내 일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정까지 OWA, 오피스 365 온라인 웹메일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웹메일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메일을 새로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모임 요청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웃룩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것과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뭐 결론은 아웃룩에서 쓰시는 대부분의 99%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OWA 즉 익스체인지 온라인 웹메일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오피스 아웃룩 2010과 그 웹 아웃룩이라고 하는 익스체인지 온라인의 웹메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제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옵션 메뉴에 가보시면 테마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 제공되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과 나뭇잎이라는 테마를 한번 눌러볼까요? 전체적인 웹 아웃룩 오피스 365 온라인 웹메일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이쁘게 또 변경이 되지요. 자, 이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